네, 어서 오세요. 이란의 그 테헤란 대학 정치학과 교수 사덕 지바칼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4년에 만약 이란이 오늘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국민 투표를 한다면 70% 이상이 명백히 반대할 것이다. 그 반대자 중에는 부유층, 학자, 성직자, 농촌, 그리고 도시 주민도 포함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1979년 호메이니 이란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이 70%는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인터뷰했다가 2018년에 18개월 징역형을 살게 되거든요. 이 교수가. 많은 거를 얘기를 해주죠.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일단. 그리고 이란 사람들이 겉으로는 난리치는 것 같지만 미국 죽어라, 이스라엘 죽어라, 이슬람 공화국 만세 이런 걸 외치지만 속으로는 상당한 후회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여기저기서 좀 많이 보게 돼요. 그 라프산자니 전 이란 대통령 딸이고 국회의원 했던 파제 하셈이라고 하는 여자도,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1979년 혁명에 참가하지 않았을 거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게 개인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이란의 그 어느 정도 그 좌파적인 정당들도 거의 한결같이 이란 혁명 그 시도는 좋았는데 호메이니가 아주 많이 망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란 정부는 또 반대로 그런 의견들은 해외에 사는 이란인들이라든가 부르주아들이 그 농간 부리는 거다, 침묵하는 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실제로 뭐 또 많은 이란인들이 또 이슬람 공화국을 또 지지하기도 해요. 호메이니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꽤나 있고요. 하지만은 1979년부터 이란 사람들 400만 명이 바깥으로 이민을 가버렸다고. 이게 뭔가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혁명은 아니었다는 거죠. 뭐 일단 반반으로 보자고요. 지금 뭐 통계 조사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조사하면 바로 그냥 감옥으로 가버리니까. 하메네이 정권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무튼 반반이라고 치자고요. 찬성 반, 뭐 반대 반. 아무튼 젊은이들하고 이제 40대, 50대 이란 사람들은 확실히 현 정부 체제에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뭐 정부도 뭐 잘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아닌 척할 뿐이지. 이제 히잡 안 쓰고 다니는 아이들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안 잡아요. 이란 정부도 이제 뭔가를 좀 느끼기 때문에요. 예전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안 한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혁명이 왜 일어났을까요? 예? 이 1953년 그 모사대국은 그 혁명이 아니잖아요. 그네? 그 축출된 거는 미국 CIA, 영국의 MI6, 또 모사드 모두 같이 계획해서 만들어낸 거지만 1979년 호메이니의 이란 혁명은요, 이거 CIA하고 MI6 별로 그렇게 안 끼어들었어요. 우연한 일들이 너무 많았고요. 굉장히 갑작스러웠고요. 그렇습니다. 또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CIA고 뭐 영국 정부고 모사드고 어쩔 줄 몰라 했다고요. 이거는 이란 국민들이 그냥 일으킨 거예요. 의도적으로 일으켰다? 글쎄요. 주변 상황이 다 같이 끌려갔겠죠. 1977년 그 이란 혁명 일어나기 2년 전까지만 해도 호메이니가 누군지 아는 미국, 영국 정치인이 한 명도 없었다고. 록펠러도 호메이니가 누군지 몰랐어요. 1978년에 와서야 BBC 페르시아가 자꾸 띄워주니까 그제서야 안 거예요. 또 CIA가 개입하기에는 혁명 자체가 너무 진전되어 가지고 발만 동동 굴렀어요. 브레진스키도 그랬고요. 키신저도 그랬고. 저거 어떻게 된 일이야? 저기는 허둥지둥 됐다 그 말이에요. 음모론이 안 먹힌다고요. 이란 혁명은요. 1979년 호메이니. 그래서 우리는 이란 사람들의 문화와 이런 그 이란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차원을 좀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이슬람 혁명의 불씨를 크게 땡겼다는 그 극장 방화 사건이 있거든요. 1978년 8월 19일 날 여름에 아바단 그 석유 도시 아니에요. 그 노동자들 되게 많아가지고 그 진보 뭐 좌파 되게 많았다고. 그 영화 보던 그 친호메이니 주민들이 377명이나 현장에서 불타 죽었다. 문도 바깥에서 누군가 걸어 잠갔어요. 이건 누가 봐도요. 팔레비 비밀 경찰 소행이라고 딱 그렇게 찍어버렸다고. 예. 2년 후에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왔거든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레비는 비밀 경찰도 안 갖고 있었고 공개 경찰이에요. 그걸 사바크라 그러는데 그냥 경찰이지 비밀 경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영화를 굉장히 싫어했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자주 영화에 불을 질렀다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은 할 수도 있었거든요. 이란 국민들이 저 영화관 불 지르는 그 짓거리는 주로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이 하는 짓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어디선가 미디어에서 계속 그 팔레비가 불질렀다 그랬다.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불질러 버린 거예요. 친호메이니주의자들이 불질렀다고요. 무슨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고요. 원래 그냥 불지르고 살았어. 저렇게 영화관을 싫어했다고. 이슬람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련의 사건들이 서로 관계없이 일어나서 대중은 막 움직였어요. 1978년 9월 8일 팔레비가요 계엄령을 선포했거든요. 9월 7일 날 선포했다고. 근데 계엄령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청년들이 뛰쳐나왔어. 우리 어떻게 시위대가 발포해갖고 64명이 죽습니다. 이란 젊은이들이 뭐 경찰도 30명이 죽었지만 그러니까 계엄령이 떨어졌으면은 바깥에 나오질 말아야 되거든요. 그냥 나와버렸다고. 근데 계엄령이 그 전날 있는지도 몰랐어. 그 당시 뭐 테레비가 얼마나 있었어요. 라디오도 그렇고. 근데 아무튼 간에 팔레비가 크나큰 실수를 해버린 거죠. 계엄령이란 게 이런 거거든요. 길거리에 사람 모여있으면요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한국처럼 오냐오냐 하지도 않아요. 아니 뭐 한국은 또 오냐오냐 했나? 전두환이? 한국 젊은이들이 계엄령이 뭔지 잘 모르는 모양인데 모르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계엄 좀 때렸다고 뭐 구속까지 시키냐 이런 미친 소리를 하다 이 젊은 아이들이. 이게 이제 애들 잘못이겠어요? 어른 잘못이지? 우리 어른들이 따끔하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게 계엄령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엄령이 떨어지면요 총 쉽게 쏴버립니다. 한국에서 뭐 점잖은 게 있으니까는 안 그런 것 같아? 바깥 나라 안 그래요. 계엄령 이런 때렸으면 무조건 총 쏴버립니다. 일주일만 지나보세요. 처음에는 그런 짓 안 하다가도 일주일만 지나면 일반 군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이 있으면 그냥 총으로 쏴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반항하죠. 그러면 내전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게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몇 군데서 벌어졌던 계엄령의 모습이라고. 이 계엄령을 윤석열이 때린 거 아니에요. 그까짓 것이라고?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교육을 잘못시켰어요. 계엄령은요 라디오에서 농담만 해도 그놈은 무기징역감이에요. 그 윤석열은 사형시켜야 된다고. 계엄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애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켜버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른들이. 팔레비도 깜짝 놀랐고요. 미국의 CIA, 영국 MI6 모두 어쩔 줄 몰라서 발을 동동 굴렀다고요. 이때부터 팔레비가 악마가 돼버린 거예요. 팔레비 국왕은 뭐 시민이 죽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죠. 64명이나 죽었어. 청년들이 계엄이 떨어진지 몰랐다는 거는 그거는 도덕적으로 자기가 먼저 계엄 때렸잖아. 그럼 자기 책임이라고. 이때 이제 미국의 카터하고 영국의 켈리건 총리하고 프랑스의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 독일의 헬무트 슈미트 수상 모여갖고 과달라프에서 팔레비를 끝장내자고 딱 합의를 했잖아요. 1979년 1월 7일 그랬다고. 합의를 해버렸어. 서로 전화질 해댔다고.
그래서 이런 갑작스러운 사건들이 모두 역효과를 내갖고 호메이니 세력을 더욱더 분노시키고 결집시키고, 호메이니 이슬람주의자들 난리치는 거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이란의 보통 대중들, 하물며 중산층마저도 팔레비한테 의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그 대내외 사건이 모두 팔레비를 코너로 몰았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망명을 떠나야죠.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거든. 결국은 팔레비는 이제 망명을 떠나잖아요. 그죠? 망명을 떠나서 비행기 타기 전에 이란의 땅 흙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망명을 떠났습니다. 이란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를 직감을 했겠죠. 그죠? 또 뭐 암까지 걸렸으니까 뭐 죽을 거를 감지했죠. 여성들도 길거리에 뛰쳐나왔어요. 그 당시 이란 여성들 거의 충분한 자유를 누리고 살았죠. 하지만 더 큰 자유를 달라고 상속법도 개정하라 그러고 막 그랬습니다. 원래가 자유를 주면요 더 달라 그래요. 원래가. 그래서 앞으로 세워질 이슬람 정권한테 남녀의 완전 평등을 요구했다고. 솔직히 택도 없는 짓을 해버린 거죠. 예, 택도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이런 모든 움직임에 미국, 영국, 이스라엘 모두 멀뚱멀뚱거렸습니다.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호메이니가 스타로 떠오르고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가 팔레비를 버리기로 작정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뭐 정보국들이 막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작전을 세웠다고. 호메이니가 누군지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란 혁명이 갑작스럽게 터져 나온 게요. 이게 외교적으로나 정치, 뭐 집단 심리, 뭐 지정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중동만의 특유한 그 민족적, 인종적 그 문화라고 얘기하는 거, 단기성 지향. 그 호프스테드가 이제 연구한 바, 호프스테드야 뭐 거의 다 진실이라고 봐야죠. 문화인류학에서 최고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또 냄비 근성과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을 단기적으로 바라본다는 건데 그런 뜻이 아니라 연속되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한두 번 변화는 겪어요. 근데 그런 변화가 자꾸 되잖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우르르 움직여서 얼른 사태를 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시간을 딱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단기성 문화라고 그러고요.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한국 같은 나라를 장기성 문화라 그래요.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북유럽도 그래요. 변화를 그렇게, 그러니까 진보적인 국민들이다 그거죠. 어떻게 보면. 또 물질적인 이익을 떠나서 정신적인 데 헌신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동이 열심히 노력해서 과실을 하나하나 따가는 어떤 유럽적 정신세계보다는 노력을 안 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할 때 분명히 뭔가 운이 좋으면 생기길 바란다.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는 그 성공한 부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노력을 별로 안 쳐줍니다. 쟤는 저기 운이 좋아서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이제 서구 사회와 이제 중동 사회가 또 다른 점인데. 아무튼 이란도 아무리 페르시아라 그래도 아랍 세계와는 다르다고 뭐 자기들은 많이 주장하지만 큰 이게 흐름을 보면 아랍 세계의 문화를 그냥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랬을 겁니다. 갑자기 그 영웅을 숭시하고요. 일을 빨리 단박에 끝내고 싶어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냄비 근성이 아니라 빨리 변화를 정지시키고 싶어하는 어떤 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CIA고 뭐 이런 것도 알 바가 없었죠. 그래서 이란의 팔레비는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독자적으로 움직여서 미국 행정부마저 분열시켰잖아요. 팔레비 때문에 미국 국무부가 분열됐어요. 근데 이란 혁명에 참여했던 이란 사람들도 아주 우왕좌왕하게 만들었다고. 이게 그러니까 민족적 특성이 있다는 거죠. 막 밀어붙이는 게 있어요. 눈치 안 보고 막 밀어붙이는 게 있다고. 외교적이지 않다고요. 응? 이게 이란 사람들이요 외교적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아무튼 그래서 남한테 이렇게 잘 휘둘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2014년에 우크라이나가 아니라고요. 미국 국무부보다 훨씬 이 활동 반경이 넓었고 영향력도 컸던 데이비드 록펠러조차 이란의 이 큰 흐름을 따라잡지를 못했습니다. 기껏 자기가 조직했던 일이 팔레비를 미국으로 데리고 오는 거. 그래서 미국 대사관의 인질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이란의 자산을 동결시키는 거. 그 정도는 이제 자기가 음모적으로 계획을 했죠. 하지만 나머지는 뭐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란의 그 모든 사건에 그 빠짐없이 관여했던 미국 CIA 창립 멤버, 그리고 시리아하고 이란 53년 구테타설을 설계했던 마일스 커플랜드가 죽기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에는 CIA가 동원할 수 있는 세력도 있었고 혁명을 어떻게 저지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나라는 한 곳으로만 달려가더라. 이란 국민은 정말 양떼 같았다. 지금도 그렇지 않느냐. 양떼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한쪽으로 쫙 쏠리는 게 있다고. 응? 이게 이란 사람들이. 그래서 이란 혁명도 그렇게 벌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이란 사람들 잘 살았어요. 1970년대에 잘 살았습니다. 그만큼 뭐 자식들에게도 미래를 좀 밝게 봤죠. 그러니까 미래를 잘 안 보는 사람들인데 미래를 밝게 봤고요. 그래서 또 역설적으로 이 종교와 전통을 좀 무시하는 이 팔레비의 근대화를 또 되게 두려워하고 약간 억압적으로 보게 되고 그랬으니까 자기는 이제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와 전통을 무시하는 이 팔레비의 근대화를 아주 이중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고. 먹고 살게 해주니까 참 좋긴 좋은데 싫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왕정 그까짓 거 무너져 버리면 성직자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직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팔레비보다 훨씬 더 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여성들도 이란 여성들 그 괄괄해요. 이란에 그 노동하는 여성들은요 히잡 같은 거 착용 안 했거든요. 귀족들이 주로 히잡을 썼지. 이제 1979년 3월이 되면요 차도르가 의무화가 됩니다. 히잡이 아니에요. 히잡은 얼굴 드러내잖아요. 하지만 차도르는 얼굴까지 다 가려버립니다. 이게 의무가 된다고요. 저 아름다운 페르시아 여성들 모두 차도르로 몸을 가리고 이제 살아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호메이니는 혁명 달성한 지 딱 한 달 만에 이란 여성들 차도르 입으라고 그걸 법적으로 강제했고요. 여성들은 검판사 절대 못되게 길을 막았고요. 남성만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요. 여성은 모든 스포츠에 참여를 금지한다 해버렸습니다. 혁명이 일어난 지 한 달 만에 내린 조치라고 말이죠. 참 불쌍하죠. 어쩌면 그렇게 한 달 후에 미래도 못 봤을까 이런 국민들은. 미래 못 본 건 뭐 지네 잘못이지 뭐. 그래도 말이에요. 1979년 3월달에 치러진 이슬람 공화국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국민투표에서 85%나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99% 찬성표를 던졌어요. 여기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치자고요. 예? 부정선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거의 다 몰표를 주는 편이기 때문에요. 이 이슬람 공화국에 반대하는 몇 가지 정당이나 단체들은요. 투표 참여를 자체를 안 했습니다. 15%가 안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60%가 참여했다 그래요. 국민들. 그래서 투표 과정에서 상상 가능한 거대한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20% 정도 빼버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찬성이었다고.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슬람 공화국 헌법 투표에서 또다시 99.5%가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언론 안정을 찾고 싶어하는 이 보수적인 이란 사람들의 기질이 드러난 거예요. 어차피 왕정은 사라졌으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좀 운명적이잖아요. 미련 없이 체제를 교체하는 것도 괜찮았다고 봤던 거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란 혁명에 참여했던 이란 국민들은 남 탓하면 안 돼요.
모두 지네 탓이에요. 경제 제재를 받은 것도 이란 국민 탓이고요. 전쟁에 휩쓸려 들어간 것도 이란 국민 탓이며, 호메이니를 수장으로 치켜서 올린 것도 이란 국민 탓이고요. CIA 탓하고 모사드 탓하고 미국, 영국, 이스라엘 탓하면 안 되는 겁니다. 끝없이 탓하고 있죠 지금. 응? 특히 이란 정부. 그거 성인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애기들이나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호메이니가 얼마나 애기 같았어요. 이슬람 경전이나 읽던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역사 변화에서 남 탓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이란 사람들한테 정확한 얘기입니다. 영국하고 미국 정부도 호메이니를 차기 이란 지도자로 선택하고 그쪽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따라간 거예요. 1979년 1월 16일 날 팔레비가 이란의 흙을 손으로 파서 보자기에 싸서 이란을 떠나버리니까 카터가 나토 사령관을 보내갖고 팔레비 이란 군대가 혹시나 반란 일으킬까봐 막았죠. 반란을. 이렇게 이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 거예요. 카터는. 이란 국민들이 원했잖아요. 호메이니는요 독서를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으로 보였다고요. 이슬람 정신을 끝없이 강조했기 때문에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보였어. 그러니까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단박의 이미지가 만들어낸 거예요. 특히나 페르시아 BBC 페르시아가 계속 호메이니를 하나의 성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여기에 기만당해갖고 이란 국민들이 훅 하고 넘어가 버린 거라면 누구 책임이겠냐고요. 이란 국민 책임이죠. 미셸 푸코도 훅 하고 넘어갔어요. 미셸 푸코도 1970년대 그 서구 지성계를 지배했던 게요, 좀 약간 좌파적 경향에다가 미 제국주의 반대 이런 물결이 있었거든요. 그걸 호메이니가 잘 타고 들어간 거죠. 그 미셸 푸코도 감탄했잖아요. 호메이니를 한번 만나보고 나서니, 야, 이 사람은 정말 정신적인 사람이고, 이란에 벌어지는 혁명은 이건 이란 국민의 집단적 정신을 호메이니가 대변하고 있다. 루소적이다.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막 그랬어요. 미셸 푸코가. 그 평소 똑똑한 사람이 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호메이니는요 금욕적인 사람이었고요. 친구도 없었어요. 정치권이라든가 종교권 내부에 정치 세력도 아예 없었어. 단지 BBC 페르시아가 이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팔레비가 망명을 떠나고 이제 또 나토 사령관이 카터에서 보내져가지고 이란 군대의 반란도 막았어요. 그게 1월 한 20일 1월 20일에서 25일 그 사이라고. 혁명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는 한 10일 정도 지나갔고 1979년 2월 1일 파리에서 비행기를 타죠. 호메이니가 타고 테헤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그나마 자기를 쫓아다녔던 셜라투어라고 하는 독일 기자한테 이슬람 공화국 헌법이 들어가 있는 봉투를 주면서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호메이니가 테헤란에 내가 도착하면 혹시나 체포되거나 살해당하면 이 봉투를 잘 보관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혁명의 지도자인지도 스스로 확신도 못했고 이미 혁명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한테 확신도 없던 사람이라고. 체이스 맨하탄 은행 이사 헨리 키신저하고 데이비드 록펠러하고요. 팔레비를 미국으로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죠. 뭐 하워드 베이커, 존 맥클로이 뭐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 데리고 왔다고. 제럴드 포드 이런 사람들 총동원시켜 갖고 알파 프로젝트라고 하는 팔레비 미국 망명 추진 작업을 수개월 동안 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팔레비를 미국이 보호해줘야만 이란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전쟁을 유발하거나 최소한 이란에 예전에 그랬듯이 미 대사관 점거 사태를 일으킬 수가 있다고. 데이비드 록펠러하고 키신저는 왜 팔레비를 그렇게 미국에 데리고 오려고 그랬을까? 그래갖고 왜 이란과 더욱더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그랬을까? 두 개죠. 전 플랜 A가 뭐냐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침공을 해갖고 그냥 아예 그냥 박살을 내버린다. 둘째, 이란 자산을 동결한다. 왜 동결해야 되는가는 이제 뭐 다 뻔한 얘기인데요. 이 이란 중앙은행이 체이스 맨하탄 록펠러 은행에 맡겨놓은 팔레비 왕실의 돈이 10억 달러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사로 있는 FRB 미 연방준비위원회 이란 채권이 13억 달러가 있습니다. 금이 10억 달러였어요. 지금 돈으로 4.3을 곱하면 될 거예요. 4.3. 430%가 지금 인플레이션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 돈으로 그쯤 됩니다. 10억 달러면 43억 달러죠. 영국 체이스 맨하탄 지점이 관리했던 미국 사설은행에 맡겨진 이란 기업 자금이 총 40억 달러였습니다. 미 재무부가 이란한테 갖다 줄 무기 선불금이 40억 달러였어요. 약 80억 달러. 지금 돈으로 350억, 400억 달러 되죠. 이 돈 넘는 자산을 바로 이 체이스 은행, 록펠러가 가져가야 했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란 방법은 두 가지라니까 이란 정부를 이 이슬람 정부를 전복해버리든가 아니면 카토 행정부로 하여금 이란 자산을 동결시켜버리면 끝이에요. 그 동결 기간 동안에 돈 다 알아서 쓸 수 있거든. 지금까지 1979년부터 2025년 올해까지 275번이나 국제소송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요 문제 하나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속내를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데이비드 록펠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 팔레비가 미국에 들어가면 미국이 이란 대사관과 협잡해서 팔레비 왕위를 복귀시킬 것이다. 이렇게 모두 다 알고 있었어. 이란 사람. 이란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팔레비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왕정 복구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다 알고 있었다. 그걸 이용해 먹은 거예요. 록펠러가. 너무 쉬운 일이죠. 미 대사관 점거시키는 거. 왜냐하면 2월 달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팔레비만 미국으로 데리고 오면 분명히 이란과 미국이 충돌하게 될 것이고 미국 대사관은 100% 점령당한다는 거. 이거를 다 예견하고 있었다고. 근데 이란 대학생들은 그 다음에 무슨 절차가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죠. 결국 학생들이 미 대사관을 점거해 버립니다. 미 대사관을 습격해서 분명히 미국이 카터 행정부가 팔레비 왕정을 복구하려고 하는 그 비밀 문서들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갖고 오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 대사관 점거 주모자가 5명이 대학생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하메드 아흐메디네자드 그 대통령이었다고요. 그때 대학생 신분이었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행동이요, 요 행동이요, 이란 혁명 이상으로 미 대사관 습격해서 인질 사태를 일으킨 거 444일 동안 이게 세계사를 바꿔버린 그런 일이라고 이 말이에요. 중동도 바뀌고 모든 지정학이 다 바뀌게 돼요. 이 인질 사태를 또 지금의 이란으로 만들어 놓은 결정적인 사건이 되죠. 그리고 거의 대다수의 이란 사람들이 이란 혁명보다 더 후회하는 사건이 바로 미 대사관 인질 사태를 이걸 후회하고 있다고요. 괜히 했다, 괜히 했다.
인질 사태는요, 결국은 카터로 하여금 이란 자산을 동결시켜갖고 이란 재정에 크게 압박을 줬고, 록펠러는 배를 두드리면서 좋아했고요. 이란은 오래된 미국과의 교류 관계를 끊어버렸고요. 미국이 경제 제재 들어가기 전에 이미 민간 경제 교류 막은 게 바로 호메이니 정권이고요. 항공기 끄는 것도 호메이니 정권이고요. 미국이 팔리비 왕정복구를 시키려고 했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진실로 둔갑시킨 것도 호메이니 정권이었다고 그렇게 홍보했습니다. 이란과 계속 교류하고 싶었던 서유럽도 이란에 등을 돌리는 사태를 일으킨 게 인질 사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메이니는요, 록펠러한테 이용당해 먹은 거잖아요. 예? 카터의 그 인질 구출 작전도 있었거든요. 그 실패해갖고 정치적인 입지를 잃어버렸어요. 이것도 록펠러가 원했던 거예요. 록펠러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 플랜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스컬 앤 본즈를 통해 갖고 레이건을 이미 대통령으로 점찍어 두고 있었다고요.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의 대통령은 스컬 앤 본즈라고 하는 하버드하고 또 어디입니까? 예일대 이런 사람 애들이 모인 거 뭐죠? 그 졸업생들의 모임이라고. 거기서 대통령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호메이니는 인질 사태를요 400일 동안 질질 끌면서 이란을 서방과 적대적으로 돌려놓았고, 레이건과 서로 몰래 만나갖고 인질을 언제 석방해줄까 그 시기를 같이 조절했어요. 그래서 카터를 실각시킨 게 호메이니죠. 그러니까 호메이니가 얼마나 비열한 놈인가를 미 국무부는 잘 알고 있었다고요. 이란 사람들만 몰랐죠. 게다가 이라크하고 전쟁 터졌을 때 미국 무기까지 몰래, 어떤 무기는 3배, 정상 가격에 3배를 주고 무기를 사들였다고. 이런 멍청하고도 비열하고 음모나 꾸미는 이런 호메이니를 미 국무부가 어떻게 바라보았고, 이런 노인한테 속아 넘어가는 이란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겠냐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한 거예요, 이란을. 이란 사람들은 뭐 자기네가 뭐 자존심 세고 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25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다 헛소리예요. 미국 국무부 봤을 때는 저런 인간 쓰레기한테 끌려가는 이란 사람들이 뭐 대단한 게 있다고 그러냐. 그 이후의 정책이 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팔레비는 말이에요. 나는 죽도록 일하는데 나를 비판하는 저 성직자들은 안락 의자에 앉아갖고 헛소리만 짓거리고 있다. 그렇게 한심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뉴욕타임즈도 이제 팔레비가 이란을 떠나버리니까 뭐라고 사설을 썼냐 하면, 팔레비 국왕은 기술 분야에 어떤 정부보다 더 많은 투자를 했다. 거대한 사업을 많이 일으켜서 그랬다. 하지만 호메이니는 앞으로 대형 사업이 아니라 일상에 매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무슨 일상에 매진해? 1950년대로 돌아가겠다는 거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돈 벌어서 뭐하냐 그랬습니다. 무상주택을 제공한다는 헛소리를 하면서 호메이니는 팔레비 사람들을 교수형시켰고요. 간통범 돌팔매질을 다시 들여왔고요. 미국과 교역을 주장했던 임시정부 출신 내각을 모두 사퇴시키고 누구는 또 처형까지 시켜버렸어요. 그 총리 사퇴시키기 바로 전에 미셸 푸거가 너무 호메이니를 좋아했는데, 아 형님 이거 왜 이러셨냐고. 예? 혁명, 그 좋은 그 정신혁명,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시켜 놓고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함으로써 혁명의 그 기스를 내냐고 그랬다고요. 또 동성연애자들을 잡아다가 또 족치고 고문하고 죽이니까 또 동성연애자인 또 미셸 푸코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되게 실망했죠. 이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요. 혁명 1년 후에는 가족보호법도 폐지했습니다. 1년 동안 호메이니가 여성 해방을 만들어주길 기대했던 이란 여성들은 모두 배신당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의했던 전 여성교육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팔레비 시절에.
파르르 파르샤라고 있어요. 죽여버렸습니다. 총살시켜버렸습니다. 반항했다고.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무식했던 놈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셸 푸코는 이란에 대하여 입을 딱 닫았습니다. 그리고 욕 무지 먹었어요. 미셸 푸코. 응? 저런 호메니 같은 인물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철학자가 무슨 철학자냐 막 이러면서 아주 창피하게 죽을 때까지 욕을 먹었잖아요. 4년 동안. 그래서 함부로 정주면 안 되는 거예요. 호메이는요, 이슬람 사람으로서는 강직한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경제는 전혀 몰랐고, 뭐 그 자랑인 줄 알아. 나는 경제를 전혀 모른다 그랬어. 또 경제 관료들도 싫어했어요. 그 돈 좀 벌겠다 이런 걸 되게 싫어했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뻔뻔한 능구렁이었죠. 자기의 전통적인 정적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지지해줬던 공산당 출신 사람들, 소련 유관 인사들을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유관 인사의 리스트를 뽑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모사드가 리스트를 만들고 미국 CIA 손에 들려갖고 그 리스트를 호메이니가 받은 거예요. 이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사라져야 할 암 종양이고 미국은 무조건 무너져야 하는 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 반대하는 정적을 처단할 때는 모사드하고 CIA한테 리스트를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18명의 소련 외교관을 간첩으로 추방했고요. 이 소련 외교관들과 같이 접촉했던 이란 외교관과 일반 인사들 200명을 사형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권, 레이건 정권을 위해서 미국과 약속 대련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그렇게 정보를 얻어받고 인질 석방 시기를 늦춤으로써 레이건이 정권을 잡게 하는 이런 약속 대련을 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약속 대련 중요한 건 아니고요.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할 암 종양이라고 떠벌렸죠. 하지만 이라크 전쟁 때 미국, 이스라엘하고 비밀리에 군사협력을 맺었죠. 그렇게 비열하게 정치를 하려면 자기 이익도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이익을 안 챙겼습니다. 이란의 이익은 안 챙겼어요. 이스라엘한테 석유를 팔았잖아요. 팔레비가. 근데 이스라엘 석유 안 팔았어요. 대신 무기 들여올 때는 그 돈을 지불했어. 완전 적자무역 아니에요. 이라크 전쟁 때요. 이란이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반격 잘했습니다. 전쟁 1년 반 만에 이라크 땅을 쳐들어가기도 했어요. 이 모두가 팔레비 국왕이 만들어 놓은 강력한 군사체계 덕택이었다 그 말이에요. 16만의 육군, 4만 명의 공군, 1만 5천 명의 해군이 있었습니다. 이란군은 최첨단 무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뭐 비싸기만 하고 기능은 안 좋은 그 구르만의 그 F-14 같은 비행기도 구매했던 그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 팔레비의 이란은 미국을 제외한 나토 국가 전체가 갖고 있는 전투 폭격기보다 더 많은 폭격기를 가질 예정이었다고. 토탈 78년까지 839대를 예약을 해놨다고요. 돈도 이미 지불했고. 이 팔레비 호메이니가 없었으면 호메이니가 이것도 상당한 많은 부분을 또 주문 취소해버렸잖아요. 주문 취소했으면 선불금 달라 그래야 되나? 선불금도 안 받았어요. 오바마 때 돌렸습니다. 오바마 때. 오바마가 선불금 들어간 4억을 17억 달러로 계산하고 돌려줘 버렸다고. 이렇게 답답하고 비열하고 멍청한 놈이 호메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 주문했던 무기는 이란으로 건너가지 않고요. 대신 뒤에서 아주 3배 비싼 가격으로 몰래 이라크와 전쟁하겠다고 무기를 들여온 게 호메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라크와 이란 전쟁이 그래도 막상막하로 갈 수 있었던 거는 팔레비가 이미 사다 놓은
상당한 미국의 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이죠. 음. 그러니까 1982년에 휴전하자 그랬을 때 휴전 안 하겠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호메인이잖아요. 이라크는 휴전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 호메인이가 거부했다고. 그만큼 무기가 많았다고 말해요. 이 팔레비가 만들어 놓은 게. 이런 국왕을 추방시키고 천하에 비열하고 자기 나라 재정을 탈탈 털어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을 갖다가 국가 수장으로 만든 게 이란 국민입니다. 누구 남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제 외교 감각은 전무했죠. 예. 이슬람 혁명 똥꼬집을 부리면서 미국을 통해 들어오는 무기를 통해서 8년간 전쟁을 걸었어. 그러니까 군산복합업체 배만 불려줬다는 오죽하면 말이에요. 이란이 미국 무기를 하도 사주니까요. 프랑스는 손을 못 대겠으니까 이라크한테 가서 무기를 팔았어요. 또 프랑스도 배 터지게 돈 벌었죠. 전쟁을 길게 끄는 바람에 대다수 석유 수입 회사들이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 통로를 사우디아라비아로 바꿔버렸다고요. 그 당시 페르시아만으로 서방 세계의 원유 86%가 통과했는데 페르시아만 이름이 서서히 아라비아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국가 브랜드를 아작을 내버린 게 호메인이다. 팔레비가 만들어준 이란 석유 채굴 기술 더 이상 발전을 멈췄고요. 1986년 그 석유 가격 폭락하자마자 이란 경제는 말 그대로 제3세계 아프리카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리고 미국이 관리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산유국의 맹주로 만들어줬고요. 이렇게 호메이니는 1980년대 초중반 위기에 몰렸던 미국의 달러를 다시 만들어줬고 미국 경제를 다시 올라가도록 봉사해 준 게 바로 호메인이다 그 말이에요. 레이건이 호메인이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저 등신 같은 게 앞에서는 뭐 미국 죽어라 그래 놓고 뒤에서는 약속 대련을 잘 해주는 아주 비열하고 더러운 놈이라고 봤다 그 말이죠. 호메이니가 전쟁을 질질 끌면서 50만 명 이상의 이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죠. 이란의 석유시설 371차례나 공습을 받았는데 그 중에 펌프장하고 송관까지 67차례나 공습을 받아갖고 이란의 석유 인프라가 다 깨져버렸다. 그리고 토탈 920억 달러 시설 손실이 있었어요. 곱해보세요. 4.3 거의 3,500달러 손실을 잃었잖아요. 게다가 유가는 하락했죠. 40달러 하던 배럴당 40달러는 석유가 86년이 되니까 10달러 떨어져 버렸어. 그래도 이란의 팔레비 시절에 있었던 이란의 그 석유 기술자들이 마케터들이 미국의 경제 제재를 피해서 요령을 얼마나 많이 피웠습니까? 몰래 유주소를 보내기도 하고 스위스 국기 달려갖고 수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던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속관했어요. 호메이니가 석유 서방 세계로 수출하는 놈들 다 잡아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란의 공무원과 기술자들도 괴롭혔다고요. 그래서 팔레비 시절에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10%가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하지만은 1979년 이후 세계 가스 시장 1% 이상을 차지한 적이 없어요. 이란이. 석유량도 마찬가지예요. 1.5%를 넘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개박살을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호메이니가. 이게 그 당시 이란의 GDP 뭐 개인소득 이런 거 참 논란이 참 많은데 PPT 기준으로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해봤는데 PPT 기준으로 1979년 대비 1989년 호메인이 죽던 바로 그 해 2배 반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터키보다 못 살았어요. 2016년이 되니까요 한국보다 700배나 못 살았습니다. 그랬던 나라요. 이렇게 나라를 개박살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호메인이다 그 말입니다.
경제 성장률도요. 항상 한국을 앞질렀어요. 그랬던 나라였어요, 이란이. 근데 뭐 성장률이 뭐 아예 정지는 그냥 마이너스가 나버리고 뭐막 그랬다 이 말이지. 팔레비가요. 1941년 등극하면서 가난한 민족의 왕이 되는 것은 자랑스럽고 만족스러운 일이 전혀 아니다. 따라서 나는 대관식을 갖지 않겠다. 우리 이란 사람들이 함께 잘 살 때 그때가 오면 대관식을 가겠다. 그래갖고 26년이 지난 1967년 대관식을 가졌던 게 팔레비입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이렇게 충실하게 만들어 놓은 이란의 산업 인프라를 모두 무너뜨렸어요. 신흥 기업과 이 산업 계층을 사실상 아예 제거시켜버리고 공무원들, 이 관료가 다 붙잡게 했다. 또 석유를 통해서 이룰 수 있었던 모든 경제 발전의 토대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게 호메이니의 10년, 그리고 호메이니의 그 후계자들 30년, 20년, 토탈 30년간 벌어진 일이다 그 말이죠. 이 팔레비가 닦아놓은 그 산업화 발판으로 향후 40년 동안 독립적인 기업과 계층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란에 교육열은 또 중동 어느 나라보다 높았어요. 하지만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경제활동 인구의 50%가 실업자였고, 이 모두 이란 국민이 선택한 거예요. 위대했던 지도자 팔레비를 쫓아내고 희대의 깡패 호메이니를 수장으로 데리고 와서 잘났다고 bun가bun가 10년간 떠들었던 그 결과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경제적인 실패에 대해서 호메이니의 아주 직급 제자, 극보수적인 이슬람주의자 야지디라고 있어요. 10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쎄 뭐 누가 뭘 했나? 뭐 혁명을 안 했으면 이러한 사람들이 더 잘 살았겠지. 하지만 우리가 혁명을 한 목표가 잘 살자고 혁명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죠, 그죠? 네, 이해가 안 가요. 그래, 뭐 정신적 혁명이고 아주 고귀했어요. 이슬람의 고귀한 이상을 위하여 세계 최초로 이슬람 그 공화국을 만들어서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이 이란을 굉장히 고귀한 나라로 보게 만들고 뭐 다 좋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뒤에서 하는 짓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예? 혁명 초기부터 왕실 재산 10억 달러 갖고 끝없이 물고 늘어진 게 호메인이고 이슬람 공화국이었고, 예? 1982년부터 미국이 동결했던 이란 자산 채 돌려받지 못한 3,000달러까지 돌려주라고 국제소송까지 건 게 이란 정부예요. 3,000달러입니다. 2,853달러예요. 돈은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30년간 경제 망쳐놓고 내세우는 핑계. 잘 살려고 혁명한 게 아니잖아. 핑계예요. 경제 운영이 실패에 대한 핑계치고는 참 고귀한 변명입니다. 우리 이란 사람들은 정신적인 사람들이지 물질적인 사람들은 아니다. 이것도 누가 그런 얘기? 에스트리아 대통령도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 에스트리아 중동의 북한이라고 하는 그 에스트리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거는 뭐 원하지 않고 우리 정신적인 걸 잘 지키면 된다.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물질을 추구한다고 정신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서로 독립적이라 보는 거예요? 이거 완벽하게 유물론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정신주의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변명입니다. 비겁한 변명이죠. 2003년 중국하고 인도가 부상합니다. 2012년까지 10년 동안 중국과 인도는 별로 아니고 중국이 이란 석유를 사줬어요. 비교적 싼 가격이지만 5조 달러를 갖다 줬습니다. 이란한테. 횡재를 해버린 거예요. 이란 정부는요. 이란 경제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03년부터예요. 정확하게 2003년부터 다시 일어나요. 이때부터 이란 이슬람 정부도 정신을 좀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2000년 들어서부터 조금 정신 차린 거 시작했고 2010년에 이제 거의 정신을 좀 차린 거예요. 더 이상 가시가 안 부려요.
벌써 수치를 좀 보시자고요. 팔레비 때 예? 평균 그 GDP 개인 소득 얼마나 떨어졌다가 2000년에 다시 올라오는가를 보시라고요. 이게 중국이 석유를 사주고 중국과 경제 협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일반 산업도 같이 들어간 거예요. 이래놓고 이슬람 공화국이 어디 나가서 명함을 내밀 수가 있습니까? 팔레비가 기초 세워놨던 그 철강, 전기, 중공업, 자동차, 항공기 그거 다 버렸었지. 다시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기초 자본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그동안 미국 죽어라 이스라엘 죽어라 남탓만 하고 살았다고. 그런 적개심을 일부러 일으켜갖고 국민들을 세뇌시키면서 자기 정권을 유지했던 게 이슬람 공화국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국민 못 살게 하다가 중국이 이란을 도와주면서부터 2010년대 중반부터 이란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거죠. 게다가 이제 뭐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이면서 자존심도 챙겼어요. 이제 브릭스에 붙어먹을 조건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브릭스에 참여를 해야 지난 30년 넘게 이란 국민들을 비참하게 만든 이슬람 정권의 만행을 참여하는 길이에요. 하면 잘하잖아요. 철강이며 시멘트며 알루미늄이며 구리며 전기 산업 같은 거. 또 한 번 하면 또 잘하는 게 또 이란이란 말이에요. 한쪽으로 쏠리니까 그렇지. 또 쏠리니까 또 잘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굉장히 상당한 산업적 퍼포먼스를 보내주고 있는 게 이란입니다. 다시는 실수하면 안 되죠. 뭐 잘해 나가겠죠. 국민들도 다 알고 있고요, 그거를. 그리고 젊은 아이들 좀, 젊은 여자 아이들 좀 그만 괴롭히라고. 남자가 돼가지고, 남자 자식들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여자들 욕먹고 뭐라 그래요?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 미니스커트를 입든 말든 머리에 뭐를 산발을 하고 미친년처럼 하고 다니든 뭐 내쁘라고. 왜 건방지게 그런 식으로 여성을 보호하겠다 이러면서 여성은 뭐 스스로 자기 보호 못하는 줄 아나 보지. 꼭 그렇게 위에서 내리깔고 말이야. 얼굴 감춰라, 스카프 쓰라 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히잡 쓴 여자가 머리 머플러 좀 내려왔다고 도덕경찰이 체포해서 경찰서 가는 도중에 경찰서 안에서 훅 하고 쓰러져 죽었지. 그 다음부터 라이시 대통령이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 이란 정부는 히잡을 가지고 다시 여자들을 괴롭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짐을 했잖아요. 어이구, 야, 참 일찍이도 다짐한다. 잘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용서를 해줘야죠. 이슬람 공화국. 호메이니가 다 망쳐버린 이란의 인프라들, 문화 이런 것들 다시 깨어나고 있으니까 이슬람 공화국도 실은 반성 많이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예. 그 반성하지 않으면 무너져야지. 근데 아마 이란 사람들 한번 화나면 다 뒤집어 버릴 거라며. 아무튼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이란은 미래가 굉장히 큰 그런 나라잖아요. 서방 세계도 이제 사라져가고 있고, 예.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와 이 세 나라가 짝짝꿍해서 일을 잘 만들면 세계적으로 평화도 오고 번영도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